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이자 가장 늦게 알게 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릴 적 저는 늘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그 질문이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고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수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주 늦은 어느 날 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유, 엄마가 내게 참으라고만 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분노로 가득 찬 할머니의 그림자까지. 이건 누군가의 흔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제 삶 그 자체였고 지금의 저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참 착한 분이셨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는 사람. 동네 사람들도 늘 말했죠. 참 좋은 분이다. 하지만 집안에서 그 착함은 독이 됐습니다. 여보, 또 친구가 급하다고 하는데. 아빠는 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하지만 마지막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 하면 돈을 빌려주고 동네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자신의 일을 젖혀두고라도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죠. 당신 가족이 먼저예요. 우리 딸 학원비도 밀렸는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 아빠는 미안하다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다른 부탁을 받아오셨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폭발하셨습니다. 또 돈을 빌려줬다고? 너 때문에 집안 거덜 나겠다. 할머니의 분노는 늘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내 친정집 팔아서 빚 갚아라. 아들 망친 건 다 너 때문이야. 할머니에게는 아들의 잘못도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잡지 못한 며느리, 집안 돈을 허투루 쓰게 내버려둔 며느리. 모든 화살은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때로는 방에서 혼자 우시는 모습을 봤지만 아빠나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빠의 절친한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극구 말렸지만 아빠는 걱정 마. 석 달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줘서 갚겠다고 했어.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사업체도 문을 닫았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집은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 바보야.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어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까지 날아갔는데 이제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아빠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할머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향한 곳은 역시나 엄마였습니다. 며느리, 내 친정에 돈 있지? 당장 가서 빌려와. 아니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와. 할머니는 마치 모든 게 엄마 잘못인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엄마는 친정에 가서 사정했지만 외할아버지도 형편이 어려워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밤늦게까지 알바를 뛰며 조금이라도 보태려 했지만 그 거대한 빚 앞에서는 모든 노력이 무의미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와 독촉했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살벌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원망도 더욱 거세졌죠. 돈 많은 남자에게 가라. 그래서 빚이라도 갚아라. 할머니가 엄마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엄마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서웠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느꼈으니까요. 엄마, 어디 가요? 제가 물었을 때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나갔다 올게. 하지만 그 잠시가 몇 년이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집을 떠나던 날 할머니는 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 다른 남자 따라간 년이다. 집안에 빚만 잔뜩 만들어 놓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간 거야. 이제 엄마는 없는 줄 알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구나. 힘들다고 혼자만 도망간 거구나.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원망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머니날 카드를 만들 때
운동회 때 다른 애들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아픔을 미움으로 억눌러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1년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말없이 재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빠도 나를 버렸구나. 그 생각에 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남은 건 저와 늘 화로 가득한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도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다 내 엄마 때문이다. 울지 말고 공부나 해라. 훌륭하게 자라서 엄마한테 복수해. 저는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언젠가 엄마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늘 겉돌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지만 그 아이를 꺼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 없는 아이로 분노와 고립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엄마와 다시 살게 됐습니다. 엄마는 새 아버지와 함께 왔지만 저에게는 어색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엄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늘 조심스럽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새아빠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와 엄마가 단둘이 있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매번 저에게 말했습니다. 참아라. 견뎌라. 조금만 더 버텨봐.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더 자주, 더 간절하게 들려왔습니다. 새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게 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또 말했습니다. 참아라. 조금만 더 버텨라. 네가 참아야 해. 저는 그 말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왜 저만 참아야 하는지, 왜 저만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폭발했습니다.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저는 엄마 친딸이에요. 왜 저만 늘 눈치 보고 저만 늘 희생해야 해요?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눈물로만 답하시는 엄마가 저에게는 답답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새 가족이 더 소중한 거구나. 나는 그냥 짐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뛰쳐나갔고 친한 친구가 있는 호주로 떠나버렸습니다. 엄마의 만류도 눈물도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자유다. 이제야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호주에서 1년을 보낸 뒤 이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들어와. 엄마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모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야위고 힘없어 보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원망이 끓어올랐습니다. 엄마, 나를 버렸으면 최소한 자리라도 살았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짐스러웠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또 눈물이구나. 또 말로 설명 안 하시는구나. 그때 이모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 이모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엄마가 다친 건 새아빠 때문이야. 내가 집을 떠난 뒤에 그 사람이 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생활비를 갚으라고 했어. 네 애 때문에 들어간 돈 다 내놔라. 당장 일해서 벌어오라고.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도배 일을 억지로 시켰어. 그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내게 참아라고 했던 이유. 그 사람이 술 취하면 매번 협박했거든. 저 애를 당장 내쫓겠다고. 내 엄마는 내가 집에서 쫓겨날까봐 제발 조용히 있어 달라고. 그 사람 기분 거스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야. 이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처음에 집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돈 많은 남자한테 가라고 했을 때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야. 빚 때문에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는데 엄마가 먼저 나가면 적어도 너라도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지키려고 떠난 거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엄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내게 참아라고 했던 그 말들이 사실은 엄마의 마지막 방패였다는 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간절한 호소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병실로 달려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알았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았다면 그걸로 됐다. 엄마는 내가 원망하더라도 내가 안전하면 그걸로 됐어.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엄마의 모든 선택이, 모든 침묵이, 모든 눈물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 후 저는 호주에서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엄마 곁에 남았습니다. 엄마를 재활병원에 모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치료비를 감당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시간은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재활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기 위해 매일 아픈 허리를 참아가며 운동했습니다. 저도 퇴근 후에는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해, 엄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번에는 제가 엄마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예전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기적처럼 엄마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선 날, 우리는 둘 다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산책하자. 주말마다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엄마 걸음에 맞춰서 벤치에 앉아 쉬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 호주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엄마의 숨겨진 아픔들까지 서로에게 못다 한 말들을 쏟아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워나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의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어른 됐지? 응, 우리 딸 정말 든든한 어른이 됐어. 그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았습니다. 엄마의 몸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무리한 노동, 그리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열이 나더니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아,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돌아와줘서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 아직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아직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넌 이미 충분히 효도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그것이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엄마는 결코 저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때로는 혼자 아픔을 삼키면서까지 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참아라는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자는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오해받습니다. 때로는 미움으로 오인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계신가요? 말과 다른 눈빛이 느껴진다면 혹시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로 남습니다. 오해는 풀 수 있을 때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부모님에게 전화해보세요. 안아드려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셨다는 걸. 그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법,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차례입니다. 엄마가 저에게 그랬듯이
이제 저도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딸이 이제 정말로 어른이 되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인공인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와잼썰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